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네,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남동이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이 혹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수많은 그 청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간에 저도 뭐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구국의 운동을 그 길을 제가 걸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본업에 복귀를 해서 생업에 좀 전념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 이제 제 일을 하면서도 솔직히 이제 손에 안 잡혀요. 솔직히 손에 안 잡히는 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정말 걱정스럽고, 지금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싸워왔던 그 종북 세력들, 그 실체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공작, 그들이 짜놓은 그 거물에 우리가 갇혀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개탄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그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인 그 김용빈 사무총장, 그분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기도 하고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 오랜 이제 그 친구였죠. 사실은 이제 그분을, 김용빈 씨를 이제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에 임명을 할 때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를 이제 선동하던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분명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선관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지인을 거기에 청거해서 이제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분이 처음 이제 거기 중앙선관위에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혹시 그동안 많이 이제 야기되어 왔던 선관위에 의한 이제 부정선거의 논란 때문에 여러 측면으로 본인도 많이 좀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했겠죠. 하지만 막상 업무에 임해보니 그동안 이제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일부 진영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투개표 부정선거의 이 의혹들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공직선거 시스템에서 본다면은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투개표 절차 과정상에서 불가능한, 그걸 이제 김용민 사무총장이 직접 경험했겠죠. 그런데 어제 이제 국회의장이 사무총장을 불러서 그 질문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이제 그들이 이제 질문한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은 이놈들이 이제 속으로 조롱하고 있구나, 속으로 비웃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지만 이제 어제 국회의장이 이제 질문하는 그 내용들은 솔직히 그런 마음은 안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죠. 국회의장마저 만약에 이제 그런 정말 반인격적인 이재명과 같은 이제 그런 작자였다면은 더 이제 암울했을 텐데, 그나마 국회의장의 어떤 질문이라든가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정말 지금의 국민의 힘이 그리고 그 부정선거 그런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마저 결국 계엄이라는 이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했고, 그 주된 원인이었죠. 결론은 그로 인한 이제 탄핵 정국,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하나의 국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도 나름대로 걱정되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왜 김용민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절친이면서 그렇게 가까우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선관위 사무총장, 그러니까 완전 실무죠. 당신에게 한 번은 물어보지 않더냐라는 이제 그 질문에 김용민 사무총장은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더군요. 저도 좀 그럴 거라고는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자신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에 의한 이제 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는지, 그건 정말 좀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건 대통령의 크나큰 잘못이에요. 이번에 김용민 사무총장이 한 발언 중에 제가 그동안 이제 지난번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딱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선거를 관리하는 핵심 이제 주무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중립성,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특정한 진영을 위해서 만약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 이제 선관위에 대한 이제 신뢰도 완전히 박살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아주 붕괴될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걸 우려하면서 선관위가 정말 그 정치적 그리고 이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중립성, 이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경계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선거제도, 선거 시스템에 대한 만약 특정 진영 유권자가 불신을 갖는다면은 당연히 그 진영의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 정당에서 만약에 우리 당원들을 상대로 이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신뢰 확보를 위한 어떤 공청회를 열 테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동 분리를 비롯한 사전투표 그 기계들 있죠. 프린트기부터 해가지고 인식하는 모든 장비 일체를 다 가져와서 직접 선관위에서 한번 시연을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있으면 답변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 부정선거의 어떤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선관위에 대한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네들의 주된 업무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제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그때는 이제 그냥 민주당이었나요? 통합민주당이었나?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부정선거의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이 TF 팀장이 돼가지고 공청회를 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구했죠. 그래서 모든 장비를 다 가져와서 실제 현장에서 시연을 해보니까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되는 과정, 배부되는 과정, 그리고 출력되는 과정에서 만약 오류가 발생,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제 배춘엽 투표지 있죠? 이런 경우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해가지고 다시 재발급이 된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시연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개표 현장에서 자동 분류기가 그 투표지를 1차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 분류된 투표지가 득표수가 아니라는 것, 단순 분류가 된 것을 그 다음 단계인 심사직급에서 개표 사무원과 참관인들의 감시하에 모든 표가 그 분류된 표와 그리고 재분류를 간 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되지 않은 찢어진 투표지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유관을 거쳐가지고 최종 득표가 확인되고 확인된 득표수를 수기로 기재되는 개표 상황표에 모든 대한민국 개표 시스템이 수개표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현장에서 시연을 하고 보여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진보진영 유권자들, 부정선거에 빠져 있었던 진보진영 유권자들은 이 대한민국 이 공직선거가 자기네들은 그동안 전자개표라고 생각했고 전자개표라고 믿어왔는데
실제 시연을 보니까 아니네. 100% 수개표네. 100% 수개표고 투표용지를 전부 다 사람의 육안을 거쳐가지고 득표수가 확정이 되네. 여야 감시, 참관인들 감시하에. 그리고 개표 상표에 기재된 것이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다 배포를 하네. 각 참관인들한테. 해킹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 전혀 불가능하네. 이 모든 것들을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2017년 보궐대선 직전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들이 다 부정선거 이제 의혹에서 다 탈출했죠. 그러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히게도 2017년 보궐대선 직후부터 이제 여백 없는 가짜 투표지 그 부정선거 이 광란의 광풍이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 막 불었죠.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제가 그때 당시 새누리당 태극기 애국신당 그 우리 탄핵정국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당 있잖아요. 태극기 애국신당. 거기에 제가 강원도당위원장이었는데 우리 사무처장을 비롯해가지고 네? 우리 당원들조차도 우리 지역인 당원들조차도 아니 투개표에 참관했던 참관인들조차도 이제 나도 여백 없는 투표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할 게 너무나 내가 기가 막혔었어요. 기가 막혔어.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은 그 선관위에서 사전에 이제 공문이 왔던 내용들을 다 보고 그걸 그분한테 보여주면서 자 봐라 이미 여백 없는 투표지가 사진에 오지 않았냐. 그래서 유무효표를 이제 그 분류하는 그 기준 공문이 다 왔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분들이 이제 네?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차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아직도 우리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있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헌법 제1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우리가 행사하는 그 투표 한 번의 그 선거 때 행사하는 투표로 인해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각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의원들, 뭐 시의원들, 도의원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유권자의 투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그 권력의 위임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가장 근간이에요.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뿌리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선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선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투개표 절차입니다. 투개표 절차상에서의 어떤 부정의 의혹이 있다. 이러면요. 모든 전 과정에 우리가 참관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책임 있는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책임 있게 이 증거를 선관위에 제시를 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요구하고 그래도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든가 민사로 제기한다든가 각종 그렇게 대응하는 게 그게 자유애국 시민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요? 네? 그냥 아니면 말고, 네? 아니면 말고씩. 막 이제 한 10가지, 20가지 부정성 의혹이라고 막 제시했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 거 들통나면은 사죄할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또 새로운 것도 10가지, 20가지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봐라. 1장기 투표지, 뭐 찢어있는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 이런 거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부정선거 거짓 선동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거 그게 우리 애국 시민의 자세가 맞을까요? 과연? 네? 맞나요? 우리 애국 시민이라면은 정말 자유애국 시민이라면은 우리가 발언하는 언행이라든가 우리가 발표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이 저 종북 세력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와 근간을 허물고자 하는 종북 세력들 좌익 세력들 그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 아니었나요? 이 자세 아니었나요? 과거에 김어준을 비롯해서 그 좌익 세력들은 막 그랬었죠. 박근혜 대통령도 부정으로 당선됐다면서 막 이제 온갖 거짓된 증거들 들어밀면서 의혹을 제기할 때 그리고 보세요. 광우병 거짓 선동부터 비롯해서 세월호 네?
뭐 온갖 거짓 선동을 다 끄집어내고 이게 거짓인 게 드러나도 한 번도 사과를 안 하잖아. 이게 바로 종북 세력들, 좌익 세력들 원래의 그 모습이었었어요.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야. 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자유외국 시민들, 그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들의 행태에 대해서 네? 도무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저놈들 거짓말하고 잘못된 주장을 했으면 그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지금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위선적인 행태들 얼마나 진짜 기가 찹니까? 저는 정말 역겨울 정도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 왼쪽 가슴에 보세요. 뭐가 달려있는지. 한길까지 다 태극기 달려있습니다. 태극기가. 여러분, 이번 탄핵정국 이전에 민주당 의원 중에 태극기 배치 단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본 적 있나요? 그동안? 네? 그들은요, 근본적으로 태극기를 쉽게 말하면 정화죠. 아니, 태극기를 없애고자 싶어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놈들 자세히 보세요. 태극기를 달긴 달았는데, 네? 그래도 자기네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태극기의 기본은 흰색이잖아. 흰색. 근데 그놈들 그냥 은색 바탕이야. 은색 바탕에 그냥 태극기 문양만 있는, 네? 그런 배지를 더불어민주당 지금 달고 있습니다. TV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들의 이 더러운 위선들, 네? 이 거짓된, 저런 거짓의 수괴들, 온갖,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네? 저런 자들을 상대할 때는요, 우리가 오로지 진실한 정보,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부여잡으면 그놈들은 한 줌거리도 안 됩니다. 그들의 수백, 수천, 수만이 달려와도, 네? 저 하나 못 이겨요. 네? 이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네?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네? 과거 좌익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던 그 투개표 부정선거, 그들은 벗어났는데,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전에는 또 무슨 정당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 이준석 지금 의원도 솔직히 국민의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에 미혹됐다고 막 조롱을 하던데, 이준석 당대표 전 대표였던, 네? 이준석 의원은 당신도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정말 부끄러워야 돼. 당신이 당대표를 했었을 때면은 최소한 당신을 지지하는 당원들, 최소한 그때 당시 그 당에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들이 설령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거짓 선동에 늪에 빠져 있으면은 당대표였던 당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 이준석 전 대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당대표였을 때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천기를 열었어야지. 당대표가 나서서 TF 팀장을 맡았으라도 그 당원들이 이 실제 투개표 현장, 그러니까 사전투표지용지가 발급되는 모든 절차들을 중앙선관위의 협조를 받아서, 네? 그들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최소한 지도자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덕목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내가 그 이준석이 대표를 했을 때 내가 그때 당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당사 앞에서 우리가 집회까지 하면서 기자회견하고 집회까지 하면서 제발 이준석 당대표 당신이 나서가지고 공청회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자유외국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만국 선동의 늪에 빠져있지 않게끔 그들을 건져내달라. 그렇게 내가 간청했구만. 외면했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님도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부정선거 뭐 이번에 대표에서 물러나기 전에, 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네? 지난 총선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신 스스로가, 네? 뭐 국정원 2023년도에 했던 국정원이 선관위 그 서버를 점검했던 그게 1차 발표, 네? 국정원 내에 박지원이가 심어놓은 불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이 공작이에요. 그 거짓된 보고에 대해서 쏘아가지고 스스로 검증도 안 하고 한동훈 대표나 전 대표였다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잖아. 응? 검증도 안 하고 무슨 전자기표라고? 네? 그런 멍청한 소리 하면서 수개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말까지 했었나? 개표를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할 수 있나? 그럴 돈 네? 지방 나라가 준다고. 그런 멍청한 그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민경욱과 공병호와 같은 정말 악랄한 거짓 선동가들, 대한민국 자유애국진영 우리 동지들을, 네? 보수 계면의 늪으로 정말 짓밟아 넣었던 바로 그 자들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미래를 또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거 사죄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정말 저 종북 세력들, 좌익 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이 저 더러운 위선 절대 못 이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말 모든 의혹들은 이미 다 밝혀졌어요. 모든 거짓인 게 다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시는데 민경욱과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단 또 둘째 치고요. 황교안 전 대표는 한때 정말 제가 존경하고 지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에 그분과 싸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결국 이적 행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황교안 전 대표와 정말 전면에서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맞서 싸우게 된다면은, 싸우는 모양새가 된다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종북세력도 아마 낄낄대고 즐거워할걸요? 네? 그러니까 적정 분열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원치 않습니다. 다만, 황교안 전 대표의 그 역량을 바르게 이끌고 싶어요. 네? 진짜 지금 그 민경욱이가 주장하는 그 부정선거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단 하나의 진실도 없습니다. 제 모든 영상들 아마 다 살펴보시면 제가 다 검증 다 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에요. 네? 모든 게 거짓인 거 다 검증을 했고, 그 민경욱 전 의원은 원주에 왔을 때 저하고 직접 대면도 했습니다. 대면했는데 참 그 영상도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논쟁할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시국은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네? 아니면 지금 성하느냐, 그나마 유지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진짜 종북 세력 이재명의, 네? 정말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좀 악마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그렇게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자도 사람인데, 네? 뭐 간첩도 전향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주는데, 네? 아무튼, 네? 좀 황교안 지금의 이 부정선거, 이 앞선 제가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지금의 이 부정선거 이 모든 논란의 가장 주된 책임은 사실은 중앙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에 늪에 빠진 거, 물론 그분도 사람이죠. 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국 동지들 중에 그 뭐 정규재 대표님이라든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유애국 진영의 많은 지도자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뭐 탄핵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막 그렇게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께 정말 간곡히 정말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지난 20년 동안 그 구국의 일선에서 앞장서가지고 정말 목숨을 내걸고 종북세력과 맞서 싸워왔지만 그런 저라고 좀 잠깐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을까요? 그런 저라도,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런 선각자,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옳지 못한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가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네? 분명히 동전의 한 면에는 그게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그런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들은 제가 최근에 뉴스타파 이 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난 명태균이가 진짜 정말 아킬레스 건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난 이 자식이 만약에 어떤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있었다고 하면 이건 진짜 그 놈들은 사형에 처해야 될 놈들인데 뉴스타파가 그 놈들이 까매서 괜히 이제 그 잘못을 덮어질 가능성은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팩트 있는 그대로 다 공개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여론조사하는 것들을 공표해서는 안 되거나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정보들을 네?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공유했다 이런 건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뭐 대통령을 탄핵시킬 책임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만약에 그런 어떤 위반의 또 조항이 있다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국민이 부여한 임기를 마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 그 책임 물어도 늦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정 시스템을 멈출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편에는 그 명태균이라는 어리석은 그놈과 그리고 뭐 이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문이다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듣기 위함이었다는 부분도 저는 전혀 없다고는 보진 않아요. 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나도 만약에 일국의 대통령이 차라리 만약에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까고 나를 공격한다면 감당할 수 있죠. 해야죠. 또 대통령으로서 비난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비판을 받아야 될 위치가 있으니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아주 비열하게도 참으로 비열한 민주당 저놈들 그냥 양심이랑 찾을 수가 없는 놈들이에요. 정말 비열하게 부인 네? 김건희 여사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꼭두가시 조종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네? 그 부인을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정말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 모멸감까지 줘가면서 네? 계속적인 특검 뭐다 그 부인을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라고. 만약에 저도 하는데 우리 내 가족이나 만약에 그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가족을 만약에 비난을 한다면은 누가 제정신으로 그걸 대응하겠어요. 네? 누가 이걸 이성을 갖고서 이제 이거 쉽게 이걸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이제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덮기 위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면도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동지다 한 면이겠죠. 하지만 또 다른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동지다 한 면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저 폭거적인 그리고 반민주적인 독재적인 네? 그 이번에 김상욱 그 국민의힘 그 김상욱 의원 네?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라는 이 표징이에요, 표징. 국민의힘이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소신을 표시하고도 의견 내고도 계속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탄핵,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때, 어쨌든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어가지고 탄핵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이제 환호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은 속으로는 부러워했어요. 분명히 부러워했을 거야. 국민의힘을. 네? 저래야 되는데. 네? 나름대로 자기의 정말 어떤 아무리 당론일지라도 그게 아니다 판단하면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갖고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 안에서는 이재명의 이재명 그 수령의 그 한마디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그냥 그 당원들 집단 이지매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용기 있는 의원도 없어요.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폭거라든가 이재명의 독재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 단 한 놈도 없어 지금은. 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재명도 이번에 구속되길 바랄 거예요. 이재명이 구속되어야만이 사실 민주당이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부정선거의 늪에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전국대에 왔는데,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네? 동전의 한 면,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폭거 그리고 그들이 어떤 한마디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런 행태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민노총에서는 뭐 간첩이 이번에 그 적발돼가지고 구금된 거 다 국민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정말 개탄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앞서 전에 얘기했지만은 과거의 정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해방 직후에 남노당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노동자 조직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평이라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인데, 그 전평의 정신을 개성한 것이 지금의 민주노총이에요. 그 지금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00% 그냥 정치 노동자의 정치 참여예요. 네? 노동자의 정치 조직,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노총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노총에 공무원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로, 거기 소방공무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 노조 공무원도 전공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정국 과정에서 우리 애국 청년들이 대법원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대법원 그 경내에, 대법원 출입구 내 경내에 보면 첫 번째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현수막 그 지대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뭐 행사나 있을 때 하는 이제 게시하는 곳인데, 거길 바로 전국노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전국노 소속 법원노조, 걔네도 현수막이 개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뭐 탄핵, 윤석열 파면하라, 이게 현수막이 있었어요. 대법원 안에, 네? 대법원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요. 그놈들에게 지령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신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진짜 부정선거들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 부정선거 매 선거 때마다 진행돼 왔다니까요. 네? 2017년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네? 홍준표 후보, 문재인하고 그 대선 붙을 때요. 네?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을 때, 그때 대선은 항상 그 선거운동 하기 전이었죠. 선거운동 개시, 선거운동이 실제 본 선거에서 한 보름이나 20일 전에 이제 선거운동이 개시가 됐는데,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죠. 그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그 직전 한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 내에 법원 행정처에 있는 그 공무원들, 법원 노조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이 데모를 해요, 데모를. 네? 거기 경내에서 법원차장한테 데모를 하면서, 왜 홍준표 사건을 왜 자꾸 질질 끄느냐, 빨리 사건을 배당을 안 하냐, 빨리 배당하라 하면서 법원 노조 공무원들, 민주노총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그 시위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법원체 행정처장이 그 소속 직원들이죠. 법원에 가면은 판사 외에는 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거의 다수가 법원 노조에 소속돼 있다니까. 그들이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이걸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없어요. 바로 그놈들이 홍준표 대통령 그 선거운동, 법정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에 홍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다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전날에. 네? 이거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닌가요?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걸 몰랐을까요? 선관위가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 외면했어요. 아무리 탄핵정국을 해가지고 다시 한다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중립, 철저한 공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말 유력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그 사건을 대법원이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배당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어요. 네?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게 부정선거 아니에요? 지금 황교안 전 대표, 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자유애국진영이, 네? 이 문제를 걸고 중앙선관위를 진짜 책임 묻는다면 그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말 단죄받아야 됩니다. 홍준표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네? 그해 12월 20일 날 최종 무죄 판결 됐어요. 무죄 판결. 네?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하고, 네? 그때 당시 중앙선거관리가 철저히 침묵을 하고, 네? 동조했죠. 그렇게 진짜 부정선거는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언론노조,
네? 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어떻게 기자입니까? 그런 기자들한테 무슨 공정성을 기대하고 어떻게 중립을 기대하냐고요. 민노총을 지령을 받는 그놈들이 어떻게 기자일 수 있냐고. 네?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MBC라든가 JTBC 그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고 하면 먼저 물어보세요. 제발. 당신 언론노조 소속이야? 민주노총 산하 민주노총 졸개를 자처하고 있는 졸개입니다. 민주노총 돈을 상납하고 있어요. 매월 돈을 상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언론노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정보도를 하는데, 그들이 중립보도를 하는데, 이 추악한, 네? 정말 추악한 위선자들이, 네? 그런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공중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고는 핵심이에요. 거기에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한때는 소방공무원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소방공무원 내 자체 노조는 얼마든지 찬성하고 얼마든지 지지해요. 네? 자발적인 독자적인 노조라면 얼마든지 지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소방공무원이 네?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전공로에 가입을 하고, 그 전공로가 민주노총에 매달 돈을 상납하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 민노총의 지령을 받고 있는 게 소방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정말 국민의 존경을 받고 사면서 왜 그런, 네? 민주노총, 그것도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대한민국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네? 바로 그 전팽의 정신을 이었던 민주노총, 어떻게 그 졸개를 소방공무원들이 자처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잡아야죠. 바로 이것 또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직이었는데 이걸 중앙공무원직으로 직군을 바꿔주면서, 네? 거기에 감사하다고 지난 총선 때였나? 소방공무원이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들이 포스터를 만드는데, 네? 대놓고 1번 포스터 비상구라고 해가지고 1번 포스터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나 띄워드릴게. 네? 그걸 버젓이, 네? 전국에다가 불조심합시다라고 포스터에다가 1번을 대문짝하게 다 했던 게 바로 소방이에요. 소방공무원이야. 바로 그 소방공무원조차도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개탄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아직도 뭐 1장기 투표지, 이번에 뭐 황교안 전 대표가, 네? 뭐 끝장 토론 하자고 해놓고서, 네? 거의 끝장 토론입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지, 자기들만의 사기 쇼지, 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거기에 나왔던 바실리아 조슈아, 그 친구 통일교 전도사면서 자신의 신앙마저도 쏘겠던 자예요. 통일교라고 해서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라고 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당을 믿든, 네? 무교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통일교 전도사가 자신의 통일교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짓으로 자기는 개종했다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하는 놈이 바로 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네? 조현호, 네? 그 친구 영상, 그 친구가 모든 기도하는 영상들 제가 다 공개했잖아요. 네? 저희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런 작자가 무슨 의도로 우리 자유애국진영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런 뭐 부정선거 선거라고 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수 괴멸을 위한 목적이에요. 네? 통일교? 어떤 집단입니까? 지금 신천지? 어떤 집단입니까? 이만희 알잖아요.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들 과거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네? 그들이 자유애국진영의 유권자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들이, 네?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 문선명은 과거 생존했을 때 북한 올라가서 김일성하고, 네? 희낙낙 끓이면서 김일성한테, 네?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그래서 김일성 북한의 그 카드 섹션을 배워온 게 통일교 아닙니까? 통일교 신천지, 거기 북한에서 하는 카드 섹션들 정말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기계처럼 아주 정교할 정도로
그들이 대규모 행사할 때마다 보이면 그 카드 섹션 하잖아요. 네? 그런 자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합치고 나와서 가지고 우리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을 거짓 선동이 늪에 빠뜨리고 있어요. 철저하게 짓밟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애국 시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만약에 네? 저기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전달을 한다면 이 주장이 과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선관위가 만약에 그 부정을 저질렀다면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 집에 거처하고 있는 네?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 거처하든 전국에 시, 군, 구 단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전국이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선관위에 찾아가시라고 제발. 네? 그 지역 선관위 찾아가면은 그 선관위 공무원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직접 뭐 동료거나, 네? 아니면 이웃이거나, 네? 친구의 친구이거나, 먼 친척이거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찾아가지고 이런 부정선거 의혹들을 자꾸 제기하는데 야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책임있게. 그리고 제발 물어볼 때는 녹음을 하세요. 공무원하고 대화할 때는요. 공무원은 직무유기라는 죄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죄가 일반인에게는 없어요. 그런 거. 네? 일반인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있어요. 왜? 청렴해야 될 의무, 국민에게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 질문을 하는데 이 자식들이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거짓된 정보를 준다? 녹음을 하시라고요. 그걸 저한테 제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들을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 다 처벌받습니다. 네, 직무유기로. 그럼 지네들 인생 종치는 거야. 네? 자기네 연금 다 날라가요. 공무원 아시죠? 공무원이 어떤 사회인지. 네? 유기징역이 아니지. 집행유예만 받아도 그들은 연금 다 날라갑니다. 공무원들은. 네? 그런 공무원들이 대놓고 거짓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네, 민경욱이나 공병호, 그 외에 정말 바시라 조슈아 같은 이런 사악한 보수 개멸 작전 세력들, 이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네? 선관위에 문의하지 마라. 네? 선관위에 선관위 그놈들이 다 사기치고 그놈들이 다 조작하는데 걔네들한테 찾아가 봐야 걔네들 무슨 답변을 주겠냐. 결국 쏟기만 한다. 이런 정말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놈들 전략이야. 네? 선관위 공무원들 찾아가게 되면 선관 공무원도 움찔합니다. 왜? 내가 말 실수했다가 나한테 법적인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거든,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의혹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든가, 저한테 찾아오든가, 아니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책임있게 설명해 드릴게. 네? 아니면 가까운 선관위를 찾아가세요. 네? 제가 중앙선관위가 정말 책임이 큽니다. 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제 김용민 사무총장님이 국회의장의 그 요청에 의해서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여러 다수의 그 직원들한테 내가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없는 해가 있잖아. 선거가 없는 해. 네? 선거가 없는 해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2025년도에 만약 선거가 없다. 그럼 2025년 3월, 딱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을 딱 정해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장비들, 사전투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분증 이제 그 인식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그 사전투표지가 출력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걸 배부하고 그 투표함에 넣고, 그리고 이거 보관되는 절차, 그리고 개표장에서 이게 그 개표함을 열어가지고 자동 분리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하나 득표가 확정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장비를 전국의 시군구가 선관위가 다 있거든요. 전북 시군구에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한 대씩 다 내려보내가지고 사전에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사전에 현수막을 다 걸어가지고,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뿌리입니다. 뿌리고 근간입니다.
그런데 유권자 여러분이 선거 관리, 선거 절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정선거 의혹에 미혹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직접 우리가 한 달 동안 모든 장비들, 여러분들은 그동안 투표만 했지. 투표만 하고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투표만 했지 실제로 그 내가 소중하게 행사한 그 한 투표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개표되고 어떻게 득표로 확정되는지 이 절차들을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고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고 확신을 가져달라. 자,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야, 내가 항상 이 소중한 한 표가 내가 수기로 기표한 이 표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기로 다 기재되네, 수기로 다 득표가 확정이 돼가지고 발표가 되네. 이걸 알게 되면 어느 누구가 대한민국이 뭐 전자개표라는 둥, 뭐 해킹을 해가지고 결과차 바꿔진다는 둥, 뭐 중간에 투표함이 바꿔치기 한다는 가짜 투표지 투입한다는 둥, 이런 미친 거짓 선동에 누가 미혹되겠냐고요. 아무도 미혹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수차례나 그걸 내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는 정말 책임이 커요. 나는 이번 기회에 정말 박용민 사무총장이 방금 제가 제안했던 이걸 반드시 시행하세요. 네? 정말 어제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 진심을 당신이 받아들였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는. 네? 물론 각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수개표고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거 어렵나요? 그 돈이 얼마 들어? 그는 세금을 쓰더라도 어느 국민도 반대 안 합니다.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들이 채용된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한 10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어떤 과정에서 채용됐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공정하게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다 잘라야 됩니다. 다 면직시켜야 돼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왜? 제가 특정 어떤 그걸 비하고 싶진 않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정말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정말 희생된 그런 유공자분들 계십니다. 존경받고 충분히 대우받아야 할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가짜 유공자 많다는 건 아마 모든 국민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가짜 유공자 혜택을 받으면서 중앙선관위, 전국 각지에 있는 선관위에 투입되어 있는 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들이 지금 이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는 데에 기름을 부었어. 그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네? 충분히 이걸 이미 초기에 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거야. 더 보수 진영이 부정선거 늪에 빠지게끔. 결국은 대통령마저, 윤석열 대통령마저 이 부정선거 늪에 빠지게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치하고 조장하고. 대표적인 게 작년에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발표, 네? 국정원이 따로 발표하고 선관위가 따로 발표하면서 전혀 상반된 내용, 네? 국정원은 해킹에 의해 가지고 투표 결과가 바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선관위는 설령 해킹이 돼도 수개표 시스템인 이 개표 결과는 전혀 바뀔 수 없다. 완전 상반된 내용을 같은 날에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어.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이 이게 과연 당신들이 정말 당신들 직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도 나이가 알아서 믿어라. 국정원 말을 믿을지 선관위 말을 믿을지. 네? 그러니 그 시점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국민적인 불신이 완전히 폭증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거기에 미혹됐잖아. 국정원에 있는 그 불순 세력들, 네?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마저 지난 총선 직전에 그 어리석은 발언한 것 때문에 우리 자유애국진영 유권자들이, 네?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속초에 있는 우리 애국 동지 한 분이 사전
그 지난 총선 때 사전투표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막 투표함을 받고 가짜 투표지 집어넣는 영상들이 막 공개되고 하니까 이게 부정의 증거다. 야, 이미 사전투표지가 선관위 직원에 해가지고 다 바꾸치기 되고 있네. 이 영상을 보고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네? 정 대표님, 이미 또 선관위가 또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또 가짜 투표지 투입하고 있다는데 제가 당일 투표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투표 보이콧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투표행에 참여하는 거 오히려 저들 이미 선관위가 부정선거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건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선거 보이콧해가지고 선거장에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나마 그 유권자 나한테 전화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는 관외 사전투표라고. 관외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자,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정말 이 잘못, 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도 정말 불순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장담크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놈들 저보고 잡아라면 내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 총선 때 관외 사전투표함을, 원래는 관외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도착하는 즉시 또 확인을 거쳐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의혹이 제기될까봐 기존에는 사무국장실에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CCTV가 없는. 네? 괜히 의혹이 자꾸 이제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의혹이 양산될까봐 그게 우려돼가지고. 그런데 부정선거론자들 왜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하면 왜, 거기 그 사무국장실에 CCTV가 없는 거 보관하느냐. CCTV가 있는 곳에 보관하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지난 총선 때부터 관외 사전투표도 별도의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CCTV 24시간을 딱 촬영을 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딱 비치를 한 거예요. 관외 사전투표함. 자, 그러면 선관위가 정말 양심 있는 그 선관위라면, 정말 상식적인 선관위라면은, 야, 그동안, 뭐 자꾸 투입한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으니까 국민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게끔 관외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가 종료되고 이게 자정이 지나고 그 다음날까지, 낮에도 투입을 하겠지만, 때로는 계속 이제 수량이 늦게 도착하고 이러면은, 야간에도 투입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한 CCTV는 수시로 그 선거관리 직원들이 그 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다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입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도 여야, 그러니까 쌍방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감독합니다. 감독하고 최종 끝날 때 서명을 합니다라고 사전에 홍보만 해줬더라면, 네? 과연 그 영상에 대해서 의혹이 또 양산됐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됐겠죠. 선관위가 사전에 홍보만 했더라면.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안 해버렸어요. 자유애국진영이 부정선거 옆에 이 빠져있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왜 좌파 진영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관외 사전투표는 그렇게 진행된 절차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 안 되거든요. 근데 보수 진영은 이미 미혹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CCTV가 보여지는 데서 또 새벽에 투입을 하니까, 네? 절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마치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선동하는 빌미가 돼버린 거잖아. 그 빌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을 했잖아요. 제공을. 과연 당신들 책임 없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지금 대통령 관저, 한남동의 관저 앞에 정말 저도 가고 싶어요. 물론 저도 제 생업 때문에 사실은 갈 수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선량한 애국동지, 그거 정말 순수한 우리 청년들, 네? 저도 30대 초반 31살 때부터, 정말 청년 때부터,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을 창립하면서, 네? 지금까지 20년을 이어, 지금 어느새 벌써 장년층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우리 젊은 애국동지들이 있는데, 저도 가고 싶죠. 내일도 정말 가고 싶어요. 서북 청년단 깃발을 들고 가고 싶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또 부정선거, 네? 그 불순한 세력들, 정말 순수한 애국동지라면 당연히 저를 반기겠죠. 네? 저를 반기겠죠. 서북 청년단이 함께 한다는 것을, 네? 기뻐하고 힘내겠죠. 이번에 뭐 백골단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네? 그거는 어쨌든 서북 청년단이 깃발 들고 나가면 또 언론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상대할 수 있지. 저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 MBC나 JTBC나 아니면 뉴스타파나 좌파 진영의 그 기자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할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 저한테는 근접을 못해요. 그리고 감히 제가 서북청년 깃발 들고 나가도 그들은 서북청년단 언급을 못할 겁니다. 아마 서북청년 깃발이 나와 있는 영상도 안 올리려고 할걸? 왜? 올리게 되면 네? 서북청년의 진정한 역사가 다시 깨어나니까, 서북청년의 진정한 정신이 깨어나니까 그게 두렵겠죠. 그러나 혹여나 이 부정선거, 이 거짓선동을 획책하고 있는 네? 그 불순한 세력들을 분명히 그들 안에도, 그들이 분명히 한남동에도 있다고 봅니다. 광화문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 방치하고 있고, 네? 바로 그들과의 어떤 저와의 어떤 충돌 때문에 네? 그게 제가 한편은 우려돼서 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 내일 제가 서울에 갈지 여부는, 갈 가능성도 높겠지만, 애국 동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유애국 시민이라면 우리가 선동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각오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각오로 검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면 말고식, 이거는 전형적인 좌익 세력들, 종북 세력들의 전유물이에요. 그거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국회의장이 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민 사무총장이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그 영상은 제발 꼭 보세요. 한 번은 꼭 보세요. 꼭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부정선거 논란이 어디서 시작되고 네? 이것들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는 그겁니다. 제가 지난 2023년도에 2023년 4월 3일 날 그 4.3 알죠? 제주 4.3 무장 폭동입니다. 명백한 무장 폭동인데, 어쨌든 제주 4.3 사건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한 거는 2014년도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죠. 2014년도에 재건을 하고서 저희가 제주도에 내려가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왜? 제주 4.3 사건이 서북청년단과 이제 가장 좀 밀접한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여순 반란 사건을 부터해서 대구 폭동, 그리고 전평, 아까 말했던 지금 민주노총의 전신이었던 전평이 있죠. 그 전평 존재 때려 부순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청년단이 그 대한청년당, 그때 뭐 누굽니까? 네? 김도환? 네. 장군의 아들 김도환 아시죠? 그 김도환이 이끌고 있던 대한청년단과 함께 서북청년단이 최선봉에 서가지고 그 전평 조직을 깨부수고 그들 조직을 와해시키고, 그 조직에 시키면 그때 당시에 그 대한노총을 설립해가지고 대한노총이 그때 당시에 전평, 전국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국의 노동조합이 바로 대한노총이었어요. 그 대한노총을 서북청년단이 세웠죠. 그 대한청년단과 함께 세웠죠. 그 대한노총이 지금의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의 역사가 이렇게 왔었어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제주도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제주 그 4.3 그 뭐 유족회나 제주 4.3 평화재단이나 그쪽에 이제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서북청년단이 공식적으로 재건됐으니 과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자. 만나서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하자. 네? 당신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해왔어요. 그러면서 제주에 있는 언론들은 완전 앵무새처럼 똑같은, 그들이 세뇌받고 그들이 좌익 그 정교조에 의해서, 민노총의 졸개에 역하고 있는 정교조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서 뭐 서북청년단이 뭐 아녀자에 뭐 겁탈하고 아녀자를 뭐 무참하게 죽이고 갓난아이까지 뭐 짓밟고 온갖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과거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이 범했을 그런 범죄, 악랄한 범죄인들을 우리 서북청년 선배가 다 덮어 씌워가지고 네? 그렇게 역사와 교과서를 다 왜곡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왜곡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 4월 3일날 2023년도 4월 3일날 제가 서북천의 깃발을 제주도에 꽂겠다. 그리고 제주 평화공원에 입구에 직접 가서 제주도민의 양심을 깨우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번영,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건국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서북청년단 북한에서 내려왔던 공산주의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내려왔던 서북청년단 선배들, 그들의 눈물과 핏물이 없었으면, 그들이 흘린 피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불가능했습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네, 저도 오리지널 남쪽 사람입니다. 저는 부산 태생입니다. 부산 태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고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긍지를 갖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과거 서북청년단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감사하고, 네? 혹이나 있을지 뭐 그들의 후손들이 있다면 그분들 정말 우리가 대우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인간된 도리입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깃발들로 내려갔을 때 제주도에 있는 제주 민노총을 비롯해서, 네? 제주 4.3 유족회, 네? 일부 간부들까지 그들이 가세해가지고 입구에서 제가 사진에 내려간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진에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서북청년 내려면 집회를 못하게 막겠다. 깃발들이 못하게 막겠다. 집회 방해하겠다고 사진에 공지가 다 했고 실제로 현장에 내려갔더니 물론 원주에서 우리 동자와 함께 3명이 내려갔지만 서울에서도 3분이 내려오고 제주도에서 수십 명이 합류하기로 했던 원래 그 집회였습니다. 제주도에도 우리 동지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는 목소리는 못 내고 계시지만, 그런데 현장에 내려갔더니 민노총을 비롯해서 그놈들 완전 발악들을 하고 있다. 발악들을. 우리가 엄연히 집회 신고를 했고 사진에 그 정보관을 비롯해서 제주 경찰관들하고 사진 협력가 다 했으면 협조가 다 했어. 그들이 요구한 사항 다 들어줬어요. 네? 충돌 방지를 위해서 우려하는 바에 제시하길래 알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현지 경찰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하고 현장을 갔는데 우리 집회 현장이 없어. 우리 집회 신고한 현장에 그 민노총 그놈들 다 장악을 했어. 네?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민노총이 도대체 뭐길래, 네? 그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뭐가 무섭습니까? 그때 도대체 뭐길래 제주의 경찰과, 네? 그 공권력은 대략 그들 눈치를 보고 결국 그때 당시에 그도 치열하게 부딪혔었어요. 저도 안 물러서죠. 그놈들 저를 협박하고 위협한다. 제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서북천을 재건할 때도 목숨은 내 글 각오 아니었으면 서북천단 재건에 앞장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놈들도 알죠. 나를 협박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조금이라도 위축되자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좌파 언론이라든가 그 어떤 놈들 저를 협박 못합니다. 네? 해봐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저 기독교인입니다. 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그대로 그렇게 맞으면서 할 때 경찰들은 저를 뭐 보호한답시고 나를 애워사가지고 날 보호한답시고요. 그 집회에서 그냥 접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딴 소리들을 하더라고, 저한테. 이딴 소리들을 정보관들이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거 다 녹취 다 됐습니다. 우리 생방송을 했거든요. 우리 함께 있는 분이 함께 참여해가 영상 다 찍었지 않습니까? 유튜브 다 공개 다 돼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정보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여기 어떻게 내려왔는데 목숨 죽을 각오로 내려왔다. 저들에게 기꺼이 죽음을 당해주겠다. 그래서라도 저들의 더러운 실체를 드러내고 역사를 바로잡겠다. 네? 우리 서북청년단 과거 선배님들이 그 고결한 명예 그걸 회복시키는데 기꺼이 내가 피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흘리겠다. 그런 각오로 왔는데 저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수백 명이 집단적으로 집회를 방해한다고 제가 물러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보관한테 제가 얘기했죠. 정보관님 빠지시라. 경찰은 나를 보호하는데 보호하실 필요 없어. 다 빠져. 경찰 다 빠져.
내가 저놈들한테 에워싸이고 저놈들한테 맞아 죽더라도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당신들 절대 책임을 안 물을게. 경찰 당시 책임 내 스스로 내가 자초한 거니까 책임 안 물을게. 당신들 빠져. 분명히 단호하게 그 말을 했어요. 그때서야 이제 정보관들이 이제 제 그 결기나 제 어떤 의지를 뭐 그때서야 파악을 했는지, 네? 결국 뭐 상대 측이 뭐 민노총이나 그들 가가지고 뭐 설득하고 노력을 하긴 하던데, 그래서 결국 내가 대안을 제시했죠. 그러면은 유족회 책임자, 유족회 회장을 오라고 해라. 유족회 회장과 제가 단판을 짓겠다. 그래서 그날 유족회 회장이 아닌 유족회 감사였던 박용수 감사님이 제 차에 탑승한 겁니다. 제 봉고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저하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그분도 저한테 그랬죠. 네? 왜 왔냐? 이 서부시장 깃발 들면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분노 터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이었나? 부모님도 서북청년단원에 해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됐다라고 저한테 이제 통문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말씀 드렸어요. 네? 그 아픔, 네? 그 역사의 아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네? 해방 직후에 이 대한민국에 자유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느냐, 사회 공산주의 깃발을 꽂느냐, 네? 바로 그 시점은 그 절대절명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에 당신의 조부들, 당신의 아버지, 부친들이 선택했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모릅니까? 당신의 조부들이 선택했던 나라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물론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뭔지 몰랐겠지. 하지만 지금의 북한의 현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의 그 조부가 당시에 그 박영수 감사님의 부친인지 조부였는지, 그분이 서북청년단 과거 선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희생당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당시 조부가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을 막았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신의 조부들은 공산사회국가를 건국하려고, 네?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그 발걸음을 바로 세우고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서북청년단 우리 선배들 아니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건 무엇인데? 지금 북한의 현실은 또 어떤데? 제가 그분한테 그 말했어요. 당신의 조부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본다면은,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그 잘못된 걸음, 네? 공산사회주의에 쏘가가지고 그 국가를 건국하려고 나섰던 그 길을 멈춰 세워줬던 서북청년단, 그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네? 당신들이 내 잘못된 길을 멈춰 세워줬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내 손주들이, 네? 지금의 자유롭고 번영된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서부청 선배들 중에서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실책들 있잖아. 뭐 순위책인가? 순위화인가? 응? 악랄하게 왜곡한 그 거짓된, 거기에 보면 서북청단 이 실명이 다 거론돼 있어요. 서북청단 누구가 어떻게 안희자를 가슴을 찌르고 유방을 도려내고, 네? 엄부를 찢고, 이걸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국민들이 이 책들을 소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실명들이 있던데, 그 사람 정말 실존한 인물, 실제 인물이라면, 네? 지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그때 뭐 했어 도대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전범을 저지르게 되면 전범이라고 낙인 찍어서 전쟁이 끝난 이후로 끝까지라도 추적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사형시키는데, 네? 그때 서북청년단이 당신들이 실명까지 거론했던 그들이 정말 그렇게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그 선배들을 두둔하거나 그분들을 내가 보호하고자 할 생각 추워졌다. 그분들 그 책임을 져야지. 정말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면. 그런데 왜 당신들은, 네? 노무현, 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왜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 묻고 했다는 그런 결과물이 없냐고. 왜 결과물이 없어? 거짓말 아니야? 지어낸 인물들 아니야? 가상의 인물들 아니야? 설령
극소수가 만약에 그런 잘못을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내 가까운 있는 형제가 내 가까운 있는 동지가 남로당에 의해가지고 무참하게 죽창에 찔려 죽어가고 정말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에 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동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만약에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설령 그 한두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서북신당 모두를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자유 대한민국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신 분들인데 정말 희생만 했던 분들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북에서 내려왔던 오로지 북한 태생이었던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에서 탈북에서 내려오는 그분들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배려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돼. 네? 탈북민이라고 이 좌익 진영에서는 그러지. 탈북민이라고 조롱하고 있죠. 자기 족을 배신하고 왔다고. 그런 인간 짐승만도 못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참 기가 막히죠. 네? 걔네들이 그런 집회를 방해해놓고서 이번에 제주검찰에서 끝까지 한 1년 6개월을 그 여론 눈치를 보다가 네? 지난 12월 30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가지고, 네? 아예 민노총 걔네들 붙어가지고, 유족회 부회장, 그 두 사람을 혐의 없음, 집회 방해 혐의 없다라고, 불기소 해버렸네? 기가 막혀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언제부터 검찰이 민노총의, 신여 역할 했습니까? 네?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 검사 어떤 새끼야, 그거? 김동은인가? 그 검사 이름 확인해야겠네. 네? 잠깐만, 그 검사 이름은 뭐지?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자막으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불기소 처리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주에 있는 기자들, 언론들이 제주 KBS, 제주 JIBS, SBS입니다. JIBS, 그리고 제주의 소리, 얘네들이, 네? 저한테는 전화도 못해요. 저한테 전화도 못해. 네? 그런, 어쨌든 보도자료가 나왔고, 걔네들이 이제 무혐의 됐다라고 기자회견하면은, 당사자인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장이 어떤지, 네? 물어보지도 않고 종결됐대. 응? 그리고 제주 KBS 그 기자는 임현희 기자는 저보고 자칭 서북청년단이래. 자칭 서북청년단. 그러면 당신은 자칭 임현희 기자인가? 당신은 자칭 그 제주 KBS 기자예요? 네? 그들은 두렵죠. 저하고 소통하는 게. 왜? 거짓된 세력들은 진실된 자 앞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빛 가운데 나오면 숨길 데가 없거든. 저한테 연락도 못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항고에서 저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항고를 진행하고 있고. 네? 제주 검찰, 그리고 검사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고 탄핵 정국됐다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사회국가 된 거 아니에요. 네? 당신들 법과 그리고 역사가 엄중히 끝까지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거야.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민노총 따위한테 네? 굴복을 해? 그 반국가 집단, 반국가 세력, 민노총 그 따위들한테.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제가 마치고 내일 네, 가능한 뵙도록 하겠습니다.